허리케인 헐린이 플로리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버지니아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저지대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제51회 LA 한인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축제 기간 동안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법정에 출두하던 과정에서 폭발물이 들어있는 가방을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재융자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도 보다 활발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이어 지상전을 상정한 모의 훈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이 플로리다로 향하면서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집니다. 도로 곳곳에도 집 앞마당에도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플로리다 상륙을 앞두고 이미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일부 해안에 최대 6m의 해일이 예보된 가운데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템파 등에서 공항 3곳이 폐쇄됐습니다. Now, parts of our state are starting to feel the effects already. Certainly, if you're in North Florida, you still have time to execute your plan, but you got to do it now. You have time to get to a shelter, but you got to do it now. 최대 풍속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강력한 돌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상륙에 대비해 영향권에 있는 각 주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 미국 수도가 인접한 버지니아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multi-state event with the potential for significant impacts from Florida all the way to Tennessee. So please take this threat from storm surge seriously. 3등급 대형 허리케인 헐린은 현지 시각 26일 저녁 플로리다 해안에 상륙합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번 허리케인이 빠른 속도로 남부 에팔레치아 산맥과 미국 남동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제51회 LA 한인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한국 지자체들의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경제사절단을 LA에 파견해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LA 한국문화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LA 한인축제와 한국의 달을 맞아 LA 한국문화원과 전라남도가 손을 잡고 수목화 특별기획전을 개막한 겁니다. 한국의 전통 미술을 미국 현지 사회에 알리고 또 우리 동포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 LA 문화원과 전라남도 도립미술관이 공동으로 10개월간 준비해서 이번 특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전에는 전남 도립미술관이 소장한 10점의 대형 작품들이 전시됐는데 한국의 전통 수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적인 문화가 교차된 이 같은 작품들은 내년에 개최될 전남 수묵 비엔날레에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통과 현대는 물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어오듯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지만 항상 만나고 교차하는데요. 이번 전시의 작품들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여 전통과 현대가 서로 융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는 LA 한인축제 기간 경제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경제사절단은 방문 기간 KBS 아메리카를 예방해 방송시설을 시찰했고 한국어 방송 현황을 살피며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있는 박창환 전남경제부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라남도의 멋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 LA 전시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뉴욕 전시회 그리고 유럽 전시회들도 기획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절단은 전라남도의 맛을 알리기 위해 축제 현장에서 참가업체들을 격려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20개 대표적인 맛을 알릴 수 있는 기업들과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요새 굉장히 핫한 김, 또 유자, 또 전복 이런 전남의 대표적인 농산물, 수산물, 식품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은 3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25.5%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도 주요 수출국으로 분류되는데 한류 열풍에 힘입어 김과 같은 한국 식품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한국의 맛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한편 수묵작품과 같은 한국의 예술적 자원을 널리 전파해 전남을 한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난주 법정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는 산타바바라 카운티 법원에서 20살 남성이 폭탄을 던져 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용의자는 20살 남성으로 이 남성은 어제 범법 행위로 법정에 출석하던 중 폭탄 가방을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남성은 올해 20살 나다니엘 맥과이어로 지난 7월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맥과이어는 어제 산타마리아 법원에 소환돼 혐의에 대한 인정신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습니다. 맥과이어는 법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사제 폭탄이 담긴 가방을 법원 내부로 던졌고 이후 가방은 곧바로 폭발했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도주해 차를 타고 달아나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 구금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맥과이어를 폭발물 소지와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 폭발로 화상을 입은 3명을 포함해 6명이 부상당했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 폭발 사고 당시 일대가 통제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 시청과 공공도서관 등을 폐쇄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으로 이 남성이 최근 발생한 산타바바라 카운티 화재 사건과도 용이점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3시 12분쯤 피게로아와 74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4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고 3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한 3명을 총격 사건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주차돼 있던 차량들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사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을 조사 중으로 부상자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재융자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재융자 지수가 2주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재융자 지수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의 재융자 지수는 지난주 20.3%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는 6.13%로 주택시장은 금리 하락에 주택 구매 신청 지수가 1.4% 상승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 재융자 지수는 5주 연속 상승해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이어 지상전을 상정한 모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김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서 7km 거리에 있는 키부츠 공동체는
이틀 전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2명이 피하지 못하고 크게 다쳤습니다. This is new. That's basically we put this just a couple of weeks ago, and all these holes here are made from the rockets, from the ricochets from the rockets. 국경 5km 이내에는 군과 관련된 차량들만 오갑니다. 국경 바로 앞 검문소는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 부대는 레바논에서의 지상전 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2개 여단 규모의 예비군 소집도 시작해서 사실상 지상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북쪽의 화살 작전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을 공격해 헤즈볼라의 드론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약 100기를 발사해 하이파 인근 방위산업 단지를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강대강 대결을 이어가는 가운데 확전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과 유럽연합은 공동성명을 내고 전날 유엔 총회에서 서방 국가들이 제시한 21일간 휴전 협상을 지지했습니다. It is time to conclude a diplomatic settlement that enables civilians on both sides of the border to return to their homes in safety.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력을 다해 폭격할 수 있는 권한이 군에게 부여됐다면서 휴전 가능성을 일축해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서부 국경 나하리아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러시아가 북핵 문제는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방어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논리를 이해한다며 한미일 협력에 북한과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를 잃었다. 러시아의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매체가 북핵 문제만 콕 집어 질문하자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외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답한 이유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핵과 미사일이 안보의 토대라고 보는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핵동맹으로 공개적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일본을 추가하면 지역 안보에 실질적이고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과 함께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북핵 결의안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대표가 표결을 요구하지 않아 북핵 결의안은 표결 없는 합의, 즉 컨센서스로 채택됐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관계를 손상하려는 공동의 적에 맞서 우호와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해 북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엔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제 푸틴 대통령이 공식 선언한 러시아의 핵 정책 변화는 비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한 신호라며 서방을 향한 핵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오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뇌물수수 혐의 관련 기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KBTV 기련민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검찰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지난 2021년 시장 선거 당시 외국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오늘 아침 공개된 57페이지 분량의 연방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애덤스는 뇌물수수, 불법 선거 자금 요구, 전신 사기 및 전신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애덤스 시장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데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사는 애덤스 시장이 튀르키예 사업가와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1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여행 혜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애덤스는 이러한 해외 기부금이 불법임을 알고도 수수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는 이러한 고가의 선물을 받으면 법적으로 신고해야 했지만 수사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애덤스는 또한 뉴욕시 소방안전검사 절차에 직접 개입해 해외 이해관계자들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튀르키예 영사관 건물의 오프닝 행사를 위해 소방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국 검사관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소장을 통해 애덤스는 외국인 후원자들과의 부패한 관계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법은 외국인이 미국 내 선거에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에 앞서 연방수사당국 요원들은 오늘 오전 애덤스 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에 들이닥쳐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애덤스 측 변호인 알렉스 스피로는 성명을 통해 오늘 또다시 부적절한 장관이 펼쳐졌다며 애덤스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를 위해 12명의 요원이 들이닥쳤고 우리는 기꺼이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현재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애덤스 시장을 직무에서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주지사 측 대변인은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법 집행기관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이 기소되며 시장직 사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정부의 전직 한인 직원이 폴 김 시장 등 한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정부 클럭에서 사임한 지나 김 씨는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정부의 폴 김 시장과 폴 이 시설 관리자, 소피아 장 클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타운 정부 클럭으로 근무하면서 적대적 근무 환경, 성차별, 보복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인 김 시장 등은 해당 소송에 대해 억측과 근거 없는 허위 비방이라며 정치적 이유에서 제기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클럭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18년 당시 시의원이었던 김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이후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가 반복됐다며 해당 문제를 2023년 9월 타운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했지만 무시당했고 이후 시설 관리자의 감시 등 지속되는 적대적 근무 환경을 견딜 수 없어 2024년 4월 사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사직 후 오클랜드 타운 부클럭으로 임용됐지만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받았을 때보다 급여가 51% 줄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급여 삭감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징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정부 파트타임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6년 만인 2015년 행정부 고위직인 클럭에 임명됐습니다. 한편 김 시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맞서 싸울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행정부는 납세자의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구태 정치 세력의 잔재를 해소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과거 권력 집단의 수십 년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이어서 주민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김 씨의 소송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 시즌 50홈런, 50도루를 달성한 오타니 쇼헤이의 홈런공이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투명 아크릴 상자에 단단히 봉해진 공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50홈런 50도루 대기록을 작성한 오타니 쇼헤이의 홈런공입니다. 이 공은 오타니의 50호 홈런공으로
당시 치열한 쟁탈전 끝에 한 남성 관중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다저스 구단은 이 공에 사례금으로 $30만 달러를 제안했지만 남성은 제안을 거절했고 일주일 만에 경매 시장에 나온 겁니다. 경매는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최소 입찰가만 $50만 달러에 달하고 $450만 달러를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입찰 경쟁 없이 이 홈런공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역대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입찰된 홈런공은 1998년 마크 맥과이어의 70호 홈런공으로 1999년 1월 만화가 토드 맥팔레인이 $305만 4천 달러에 맥과이어의 공을 구매했습니다. 오타니의 홈런공이 야구 역사상 최대 경매가에 낙찰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AAA와 유가정보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0.9센트 하락한 갤런당 $4.56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3.3센트, 1년 전보다 $1.57 낮은 가격입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0.6센트 떨어진 갤런당 $4.49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2센트 높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61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을 때는 지난 2022년 10월 6일로 당시 $6.49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